적막함이 감도는 황폐한 재개발 지역.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 수상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이곳에선 매일 고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죽어야지 끝이네. 집안을 점령한 수십 마리의 개들과 매일 전쟁을 치른다는 한 여인. 이런 생활이 벌써 26년째랍니다. 저희 어머니 저렇게 다니실 줄 알고 그럴 게 없는 집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지. 전립선 암에 걸려서 개를 좀 부릴 수 없냐. 죽어도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암에 걸린 남편 대신 개들을 선택했다는데요. 명문여대 출신의 엘리트였던 여인이 화려했던 과거를 지우고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왜 폐허가 된 마을에 홀로 남아 개들을 돌보고 있는 걸까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낯선 이의 접근에 한껏 경계심을 드러내는 녀석들. 그때 진짜 사람들 너무 잔인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사람이 싫어. 너무 잔인해. 그리고는 알 수 없는 말만 남긴 채 그대로 모습을 감춰버렸는데요. 단단히 잠겨있는 문처럼 굳게 닫혀있는 그녀의 마음. 이 집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70마리의 개와 철거촌에 사는 여인. 26년간 꼭꼭 닫혀있었던 비밀의 문을 열어봅니다. 폐허가 된 마을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쉴 새 없이 지저대는 수십 마리의 개들. 주인이 떠나버린 집에 그대로 방치된 걸까요? 그런데 누군가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는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새끼들아 좀 사람 좀 살려줘. 왜 이렇게 난리야?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며 개들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이웃들은 그녀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 개가 매일돼가지고 사람들 다 나갔는데 이 사람만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니까요. 저 여자 배운 여자야. 남편이 약살내도 저러고 산다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뜻밖이었습니다.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된 폐허 속 수상한 집. 의문의 고함 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지던 그때 집 밖에서 발견된 개 한 마리.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진짜 못 살아. 얼른 들어. 얼른 들어 좀 쫓아요. 들어가 하고 나한테 나 뭘 알아서 잊어버리면 당신들이 이제 책임져. 발까지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요. 보다 못한 제작진이 나서 보지만 저봐 나는 몰랐는데 알아. 그대로 주랭랑. 어찌나 빠른지 순식간에 저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디 갔다 와서 막 와서는 들어오면 안 돼. 무조건 저렇게 시끄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가 머리가 아프고. 이 넓은 폐허 속에서 어떻게 개를 찾아야 할지 그저 막막한데요. 큰일 났다. 순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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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맘마 먹자. 더 도망가. 다행히 개가 그리 멀리 가지는 않은 상황. 그런데 주랭랑 칠 때는 언제고 주인의 부름에 기다렸다는 듯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녀석. 행여나 영영 개가 돌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그녀도 이내 웃음을 되찾습니다. 순녀한테? 순녀야! 이거 나가지 마. 이거 도둑놈 다 묻혀갖고 왔잖아. 얼굴에. 엉망이네. 너 좀 저리 가봐. 이리 순녀야. 다 먹어다 저거 묻혀갖고. 이 동네는 나가면 다 이거. 나도 몇 번 그랬어. 옷을.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 오랜 설득 끝에 드디어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몇 마리예요 이게? 한 70마리세요. 어두컴컴한 집안을 가득 메운 수많은 개들. 아무리 봐도 살림을 사는 집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싸워! 왜 싸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집 밖은 물론 방 안까지 점령하고 있는 개들. 그 수가 무려 70여 마리입니다. 26년 전 하나 둘 유기견을 데려다 키우던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이건 만세. 만세. 독립이 만세. 독립 만세 둘이. 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는 개들이지만 순녀. 순녀이 갖고 옛날에 순녀라고 했어. 순했어. 순녀. 제일 커서 언이라고 했어. 원. 세븐까지. 이렇게 세븐이 제일 작아. 세븐. 원투 쓰리. 성격 따라 생김새 따라 모두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 정성이 보통이 아닌데요. 그래서일까 그녀가 가는 곳마다 하루 종일 그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 녀석들.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통에 정신이 쏙 빠질 지경입니다. 따라다니잖아. 그 중에서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개들의 식사 시간. 간절한 눈망울에 그녀의 손이 바빠집니다. 이 밥 주는 것이 지옥이야. 하나, 둘, 이러봐. 손이 모자래. 손이 몇 개면 빨리 같이 놔주는데 제 쳐갖고 하나, 둘, 네, 이러니 못 산다니. 행여 밥그릇을 뺏길까 필사적으로 사료를 먹어치우는 개들. 난리야. 야, 또 싸우지 마. 야, 못 싸우게 해야죠. 여기 닫혀야지. 거기서 또 다 나와 먹고. 끼니 때마다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삼수 이리로 가. 삼수 이리로 가. 너도 물려. 아, 이거 왜 이런데? 거기 있어. 그 큰일 나. 물려. 자기 구역 아닌 데서는 다 물에 뜯어 죽여버려. 한 톨이라도 더 먹기 위해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이곳에서 유독 한 녀석이 눈에 들어옵니다. 혼자야, 괜찮아. 이리 나와. 큰일 났네. 평소 겁이 많아 늘 숨어 지낸다는 팬더입니다. 이렇게 서열에서 밀려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개들을 위해서는 따로 식사 준비를 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너희는 못 줘. 너희는 밥 다 먹었으니까 사겨. 이건 팬더 오빠 주게. 너희 다 이리 나와. 저리 가. 안 돼. 큰일 났네. 이것 때문에 큰일 났네. 하지만 사료만 봤다 하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개들. 오기만 해봐. 왜? 안 돼. 너 안 돼. 이거. 야! 가녀린 여자의 힘으로 달려드는 녀석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팬더야. 어머머. 큰일 났다. 아이고, 왜 그런데? 팬더야, 먹어. 바보야. 모두 배불리 먹이면 좋으련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팬더는 또 끼니를 굶어야 할 판입니다. 가보겠죠. 어디로 왔다. 아이, 실패. 고맙다. 너희들 처음 봤어. 아주 전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어디가 있을까? 왜 이렇게 꼴떡수들이 나는 해도 너무 먹을 것이라면 그냥 환장하라. 먼저 뺏지 않으면 뺏길 수밖에 없는 철저한 약육 강식의 세계. 하루하루가 생존을 건 치열한 전쟁입니다. 2시간에 걸친 식사 시간이 끝나고 그제야 숨을 돌리는데요. 내 방 금방 벗어놓은 거. 불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이곳이 그녀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여기 어디예요? 네? 여기가 화장실 원래. 원래 화장실. 전기도 수도도 모두 끊긴 지 오래. 제 기능을 잃은 화장실에서 대체 어떻게 지내신다는 건지. 그녀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빨리 나가! 진짜 못 살아. 얼른 들어. 얼른 들어. 좀 쫓아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개들의 뒤치다거리에 자정이 넘어서야 좁은 침대에 겨우 몸을 누이는데요. 하지만 응, 안 해? 형, 놀아. 놀아, 시키고 있구만. 딱 보니까. 놀아야, 조용히 해. 늦은 밤까지 지저대는 개들. 결국 채 10분도 못 돼 자리에서 일어나고 맙니다. 힘이 있어야지. 왜 그래? 남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매일 밤 2시간에 한 번씩 개들이 용변을 본 신문지를 갈아줘야 한다는데요. 갓난 아기를 키우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고된 하루 일과. 언제 깊은 잠을 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자그마치 26년입니다. 가족들은 어머니 같이 안 사시는 거예요? 그럼 같이 못 살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살아? 연락은 자주 하세요? 가족 이야기를 꺼내자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가족들을 뒤로 하고 개들과 이렇게 힘든 삶을 고집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체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고단했던 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그녀가 길을 나서는데요. 양손에는 짐이 한가득. 여기다 4개, 여기다 3개 가져와야지. 자세히 보니 하나같이 빈 물통입니다. 어디 가세요? 지금 물이 안 나와서 물 좀 뜨고 좀 씻고 그러려고 지금 가는 곳이 있어. 대체 이곳은 무슨 일일까요?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 아이고 알았어. 잘 있었어? 아이고 찰리야. 잘 있었어. 어디 갔어? 깜돌이. 나오네 방에서. 여인의 방문이 익숙한 듯 반가움을 표시하는 녀석들. 아이고 잘 있었어? 사랑이 좀 약하니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또 그래서 옮겨놨지. 이곳에 있는 개들 역시 그녀가 돌보는 개들이라는 건데요. 따로 있으셨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 집 영감이 있는데 지금. 놀랍게도 이곳은 여인의 또 다른 집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안락한 집을 두고 그토록 고된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하지만 집에 와서도 그녀는 온통 개들 생각뿐입니다. 오자마자 개들에게 줄 물부터 챙기는데요. 바로 그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 아내의 기척을 느끼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이미 남남처럼 지낸 지 오래라는데요. 말 한마디는커녕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는 부부. 결국 남편이 먼저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있는 거야? 아픈 나를 좀 끌어주지 개들 그렇게. 하지만 대꾸조차 하지 않는 아내. 남편의 속은 타다 못해 재가 될 지경이라는데요. 이해가 안 되지. 전립선 암에 걸려서 방사선 치료를 한 달간 치료를 받았어요. 5년 전 암 선고를 받았다는 남편. 걔를 좀 볼 수 없냐. 죽어도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100번을 물어봤습니다. 적절하게.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들에게도 평범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함께 약국을 운영하며 풍족한 생활을 했었다는 부부. 하지만 20년 전 개를 향한 아내의 집착이 시작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는데요. 너희들이 더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다.
개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을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버님은 안 챙겨주세요? 어쩔 수 없어. 사람은 다 알아서 먹는데 배고프. 이것들은 인장 내가 안 주면 굶는다고. 내가 안 주면 누가 줘? 굶어서 죽지. 모든 준비가 끝나자 서둘러 집을 나서는 아내. 남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갈등의 골.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자녀들은 지금의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수소문 끝에 아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머니만 떠올리면 가슴이 꽉 막혀온다는 아들.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쉽게 입을 떼지 못하는데요. 아버님도 많이 안 좋고 몸도 안 좋다고 좀. 암도 걸리셨잖아요. 지금 암 치료 중이세요. 바로 저 이해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 가족이 중요하죠. 본인 가족. 근데 이걸 다 버리고 강아지만 올인한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죠. 가족까지 등진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다는 아들. 저희 어머니 저렇게 다니실 거 아니거든요. 정말 젊었을 때 나오시고 또 화려하게 다니시고 그랬는데 치장바구니 메고 머리 이렇게 눌러 쓰고 무슨 꼬부랑 할머니처럼 다닌다는 걸 어머니를 알아왔던 모든 친척들, 친구들, 주위의 지인들이 상상을 지금 못하는 일이에요. 제가. 아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명문대에 좋은 직업까지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어머니가 언젠가부터 세상과 담을 쌓았다는데요. 이런 삶을 선택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유난히 짧은 겨울해에 그녀의 마음도 바빠집니다. 워낙 먼 거리다 보니 서둘러도 한나절이라는데요. 아이고 물 가져왔다 너 주려고. 알았어. 다 알아. 그녀의 귀가를 온몸으로 반기는 녀석들. 조금이라도 빨리 물을 먹이고 싶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페트병 7개를 들고 하루 2번씩 이렇게 물을 길어온다는데요.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얼마나 먹이 말라 항상 이것들은. 왜 그런데 또? 개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해야만 하는 일. 하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기도 주라고. 줘야 돼. 저쪽 애들은. 어느새 늦은 오후. 저 애들이 전부 다 아내가 있다. 이제야 조금 숨을 돌리고 자신의 첫 끼니를 챙기는데요. 그마저도 인스턴트 라면이 전부. 이렇게 먹고 어떻게 그 많은 개들을 돌보는 건지, 과연 건강은 괜찮을까요? 어머니는 이렇게 이런 걸로 특징이 때문에. 괜찮아. 이거 반찬이 필요 없으니까 이거 먹는 거야. 그녀의 삶은 유기견을 키우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이런 건 상상도 못했었다는데요. 어쩌다가 라면 옛날에는 1년에 한 번도 안 먹었어. 라면이란 것도 먹어본 역사가 없어. 젊었을 때. 어떻게 생기냐. 근데 지금은 내가 제일 잘 좋아해. 이렇게 맛있는데. 70마리의 개를 지키는 것이 삶의 이유가 돼버린 여인. 그녀는 왜 이런 삶을 선택한 걸까요? 그날 밤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녀야! 아니 여기가 좀 열린 것 같아. 그래서 하나가 나간 것 같아 지금. 순녀가 안 보여. 한밤중 순녀가 또 탈출을 감행한 건데요. 순녀야! 빨리 와! 순녀야! 너 큰일 나! 칠흑 같은 어둠 속 애타는 목소리가 철거촌에 울려 퍼집니다. 순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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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타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론가 모습을 감춰버린 순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조급해지는데요. 엄마 줄게 이리 와. 순녀야! 걱정돼. 큰일 났다. 오, 지나갔다. 왔어? 이리 와 순녀. 안 보여 나. 이것을 나한테 비추지 마라. 이쪽으로 좌측으로. 이리 와! 이리
이리 맘마. 그가 있어. 오지 말고. 아이고 이뻐라. 예뻐 우리 순녀. 맘마 줄게 들어가.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순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밤마다 숨바꼭질을 벌입니다. 나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이리 와. 순녀 얼른 이리 들어. 야! 부쩍 말썽이 느는 녀석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순녀야! 이리 나가지 마. 이거 더듬으면 다 묻혀갈 것 같잖아. 얼굴에. 이리 와. 아이고 나 지금. 오늘도 전쟁 같은 날들의 연속인데요.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지. 그래도 나가면 또 싸놓고. 아니 돌아서면 똥 오줌, 돌아서면 똥 오줌이라니까. 안 올 수는 없지 또. 내가 죽기 전에는. 힘들지만 개를 놓을 수 없답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나뭐 애니멀 호러라 뭐라 막 그런데 나는 그것이 아닌데. 그런 소리를 하면 진짜 듣기 싫다.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지. 그저 좋아서 할 뿐 문제될 것이 없다는데요. 하지만 아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강아지를 아주 싫어하는 강아지였어요. 보셨죠? 그거는 개를 단순히 사랑하거나 좋아한다는 수준을 넘어선 병 아닙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 나라에서 안 살고 떴겠습니까? 5명의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개 때문에 이유는 다 분리돼서 살잖아요. 사랑이 아니라 병적인 집착이라는 건데요. 가정이 뿌리채 흔들릴 만큼 오로지 개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아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갈등의 골.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다음 날 소식을 들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충남 아산에 행복한 보금자리라고 되게 잘 돼 있는 이제 이 보호소가 있어요. 시스템이 되게 깨끗해요. 거기에 지금 제가 오늘 한 2마리 데리고 가서 임시 보호처럼 거기를 데리고 맡겼다가 또 연락을 드리면 어떨까요? 입양 권유에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의외로 순순히 입양에 동의를 합니다. 변화를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이것들이 얘하고 얘. 아롱이, 아롱이 다롱이 둘이가 조금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얘네를 제가 데리고 갈게요. 데리고 가면 근데 밥도 안 먹였어. 태어난 지 5개월. 조금이라도 입양 가능성이 높은 아롱이와 다롱이가 이곳을 떠나 새 주인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진짜 왜?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인데요. 걱정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밥도 안 먹여갖고 어떻게 가져가서 밥 먹일게. 지금까지 쌀에도 안 먹였단 말이야. 지금 몇 시간. 어째 순순히 동의를 한다 했더니 떠날 때가 되자 눈물부터 쏟아내는데요. 얼마나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데 저것들이 얼마나 이쁜데 그냥 부르면 그냥 다 쳐다보고 그냥 쩌르르 오는데 아유 안 보냈으면 쓰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 보내면 뭐해. 내가 2마리 없다고 패먹었어? 같이 세상에가 있는데 내가 진짜 얼른 죽어야지. 안 보면 괜찮아. 눈에 안 밟혀. 아유 아롱아 안돼 우리 어렵게 용기를 냈지만 도저히 개를 보낼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데요. 못 보내. 내가 굶어도 같이 굶자 하면 안돼. 안돼.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자기들도 인간은 너무 잔인해 갖고 엄마가 더 사랑해줄게. 마치 자식을 품에서 떼어놓듯 안절부절 못하더니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진짜 굶어도 같이 굶고 나중에 생각해봐가지고 또 더 좀 해주세요. 아니 할머님 마음을 강하게 당할지 어떻게 또 이제 또 해야지 또. 네? 좀 생각해볼게. 다른 애라도 또 한번 하든지 좀 될 수 있으면 어린애들. 결국 입양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 버려졌던 녀석들에게
차마 같은 아픔을 줄 수는 없다는데요. 자신만이 개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그녀의 굳은 믿음. 아유 절대 안 되겠다 딱 마음이 들더라고. 너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이래서 되냐. 안 그래. 그러려면 애당초 뭐로 키우지 말지. 그냥 내버려 둬버리지. 하지만 언제까지 70마리의 개들이 이곳에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손아. 하지만 개들을 위해 온전히 내놓은 삶. 가족의 존재는 이미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혹사하면서도 개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텐데요. 이제 그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설득 끝에 찾아온 곳은 심리상담소. 가슴 깊이 숨겨둔 그녀의 진심을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얘기도 있지. 그런 것도 돈도 많이 좀 띄고 그랬지. 많이 당했지. 아는 사람들이 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막 그랬지. 빌려간 사람 많이 있어. 내 것은 가져가면 안 주니까 뭐 한 매덕 뛰었지. 그러니까 사람이 싫다니까. 진짜 사람은 절대 내가 안 사귈란다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생을 놓아버렸던 그때, 그녀에게 위로가 되어준 것이 바로 개였다는데요. 개에 집착하고 개에 사랑을 주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사실은 개한테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투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본인이 개한테 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받고 싶은 거죠. 근데 개를 보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버려진 개들이 꼭 자신의 모습인 것만 같았답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벽을 쌓아온 지난 세월. 하지만 그녀가 절실히 원했던 건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오래전 상처와 마주한 지금, 여인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날 오후, 동물보호단체에서 다시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당장 급한 개들의 사료를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인데요. 기분 너무 좋지. 제일 부자. 난 이것이 제일로 좋지. 다른 건 필요 없어. 부자 되는 느낌. 사료가 제일, 사료 물 신문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 내일 나는 굶어도. 이번 겨울은 사료 걱정 없이 보낼 수 있게 됐는데요. 주변의 따뜻한 관심에 그녀가 달라진 마음을 꺼내놓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나도 이제 잘 좋은 데 있으면 보내고 좀 숫자 줄이고 이제 가족들한테 조금 신경을 써야지. 이제 어서라도.